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는 박경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장애운동의 역사 그리고 또 장애운동의 과제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애운동을 겪는다 라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강의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운동을 만나다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비장애인이 장애운동을 하고 있느냐 뭐 이게 아니라 저는 비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운동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 사진이 나오는데요. 누굴까요? 접니다, 저게. 지금의 모습하고 매우 다른데요. 이 사진은 제가 83년도 8월 9일 그날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준 헌금을 가지고 교회는 안 가고 헌금을 교통비로 유용해서 경주 토암산에서 열리는 최초의 대학생 행글라이딩 대회에 나갔다가 그날 사고 나기 바로 전에 그 토암산 정상에서의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쳐서 척추장애인이 저는 되었습니다. 저 때가 언제냐? 그럼 24살 때입니다. 24살 때 저는 해병대를 나오고 제대하고 바로 8개월 만에 이렇게 다쳐서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83년도 전날에 우리 어머니 말 잘 듣고 교회를 갔으면 아마 저 때는 다치지는 않았겠죠.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저희 집안에서 저는 네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은 박경석이가 장애를 입게 됐고 바로 그 장애 때문에 저는 비장애인이 장애운동을 만났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들장애인 약에서 교사 활동하다가 교장이 됐습니다. 교장이라고 부르진 않고 노들야학에서는 저를 고장이라고 불렀어요. 일단 제가 조금 고장이 났거든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라는 이런 고장이 났는데 노들장애인 약은 저의 고장입니다. 이제 장애운동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성장한 저의 고장과 같은 곳이라서 우리 야학에서는 저를 고장이라고 불러요. 다친 게 이제 83년 8월 달에 행글라이딩 추락사고죠. 영상이 되게 젊죠? 다치고 집에만 있었죠. 그때 기억으로는 하루 종일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고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가 라는 아무 감각이 없는 무감각, 살아있지만은 참 시체와 같은 그런 삶들. 결정적인 거는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노들장애인 야간학교, 물론 내가 3학년 때 만들어졌는데 93년 8월 8일에 만들어졌는데 4학년 때 이제 4학년 2학기 때 그때도 8월 달에 처음 이제 노들야학을 시작을 했죠. 처음 시작했어요. 노들야학. 내 인생을 망치러온 구원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26년 동안 야학 교장 활동, 고장 활동을 하면서 퇴임할 때 우리 교사들이 저에게 준 선물의 영상이
야학인데 노들장애인 야학에서 만났던 활동가들이 저 때문에 이 인생을 구원하러 온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장애인단체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찾았던 장애인 단체가 전국 장애인 한가족 협회였고 그때 당시 아마 활동가의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장협이라고 보통 줄여 부르죠. 전장협의 부식국에 아마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격석이 형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그때 그 과정을 계속 이제 같이 연대를 했던 게 바로 이제 우리 노들 장애인 야학이었어요. 거의 유일하게 장애인 단체. 김도연이라는 활동가인데요.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최초로 상근 활동가를 그때 당시 만나게 됩니다. 노들 야학이 이제 상근 교사가 없이 이제 자원 장애학에 대한 이 전문적인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교사이자 활동가. 이렇게 술을 사주시더만 하는 얘기가 노들 야학이 처음으로 상근 교사 하면서 욕을 하니 네가 오면 좋겠다. 그리고 연봉을 두둑 쳐주겠다. 예. 예, 연봉을 600만 원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노들 야학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게 2000년 이제 8월이고요. 생존하기 위해 있었던 노들장애인, 그 당시는 야학이 아니라 야간학교에서 장애운동을 꿈꾸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이도역에서의 리프트 추락 참사가 생기면서 이 엄청난 이제 연대 투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맨 처음 생겼던 오이도역 대책위가 장애인후과 연대로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대한 중증장애인 주체들 중심으로 지금 김도연 활동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들장애인 야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장애운동, 특히 진보적 장애운동의 조직체에 대한 역사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지하철을 멈추고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투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순간을 잊지 맙시다. 장애인의 운동의 역사에서 지하철을 세우고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차별의 아픔들을,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정말 억울함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보장해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사방에 뚫리고 버스가 넘쳐나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벽, 감옥이 따로 없다네. 투쟁으로 세상 열어가리라, 쟁취하리라. 투쟁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토론회, 기자회견, 그리고 또 뭐 국회 청원, 여러 가지 이제 활동가들이 하는 이런 운동의 방식들은 매우 다양한데, 저희는 주로 이제 점거를 많이 했던 그런 투쟁을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라,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박경수 대표님하고 처음 정말 완전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한 투쟁은 종로구청 앞에서 성남재단 투쟁을 할 때였는데, 그때는 뭐 김정하 활동가인데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지금 활동하는 동지인데, 저희랑 만나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 시설 비리, 그리고 탈시설 운동까지 같이 함께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2007년도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투쟁은 이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의 시스템 전체를 매우 의미 있게 바꾼 투쟁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가 최초의 개인별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여기에 우리 노들장애인야학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마 탈선운동을 정말 박경수 대표님이나 전장현이나 뭐 한자협이나 이 조직이 없었으면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탈선운동 자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좀 제도를 바꿔내고. 2007년도에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탈시설 운동을 했는데 이게 최초의 투쟁이고, 그들은 시설에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짐들을 다 쌓고 나와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투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농성을 시작해서 이것이 1842일이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5년은 갈 줄 몰랐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이렇게 장판에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준 계기였고, 농성 첫날 경찰들하고 10시간을 싸워서 광화문 지하차도에 천막 하나 치게 됩니다. 그때 첫날 이렇게 성공하고 난 뒤에 이 발언을 했는데, 폐지가 될 때까지 투쟁할 겁니다, 이 말 잘못했다가 정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그곳에서 5년을 겪어가면서 투쟁했습니다. 기대가 되는 일이에요. 사실 아직까지 망쳤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장판 일을 해보면요, 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번만은 정말 이번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실천 속에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투쟁과 그리고 죽음을 딛고 이루어낸 성과예요. 지역사회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 문재인 정부가 오고, 그리고 1842일 만에 농성을 풀었는데 또다시 저희는 오체투지를 합니다. 함께 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투쟁입니다. 우리가 가진 온몸을 가지고 활동가의 삶에서 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급여나 이런 조건들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돈의 문제로 우리의 활동들을 취급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활동하면서 나눌 수 있는 선물은 저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다음에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이 된 김명학 활동가입니다. 2001년도 1월 22일 날 오이도역에서 2001년도에서 그 사고 이후에 21년도 1월 22일 날 또다시 우리는 그렇게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아닌 것은 차별버스입니다. 우리 야학계 활동가들이 저에게 준 퇴임 선물의 영상입니다. 비장애인이었던 박경석이가 83년도에 어머니 말 안 듣고 장애를 입고 5년 동안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고, 다시 나와서 내가 만난 이 장애인 활동가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장애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물론 장애를 입었지만은 바로 장애를 입었다고 차별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바로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변화의 문제이고 바로 그 변화의 문제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활동가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88년도에 서울 장애자 종합복지관이라는 곳에 가서 컴퓨터 직업 훈련을 받고 단순하게 취업을 해서 정말 착한 장애인으로 성공한 장애인으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만난 그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삶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현실을 보여주더라고요. 투쟁을 하면서 뭔가가 보여지고 뭔가가 변화되고 그리고 또 뭔가가 또 함께 모여지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겪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겪는다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겪어가는 종합적인 문제가 바로 운동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동하다 보면 많이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뭐 돈의 문제도 힘들고요. 전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매우 다양한 힘듦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손가락의 이 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저는 달을 보라라는 이런 선배들 함께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통해서 달을 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달은 뭘까? 그러면 달을 보면서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다 라는 것들이 저에게 남았던 것이 아니라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결과가 오면 그 다음에 또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희망의 물리적 토대였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 힘, 뭐 이런 것들이 희망이더라고요. 그들과 만들었던 결과물보다 그들과 함께 했던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속에서 노동자란, 이 말은 이제 그냥 선배들한테 배운 말인데요. 막스라는 사람이 썼대요. 그 문구를 보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속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장애인이란 을 위치시켰을 때 정말 이 자본이라는 이 사회, 이것은 경쟁, 효율, 뭐 이런 이야기, 공정성도 나오고 요새 이런 이야기가 담론이 되고 있는 이 사회의 기준, 저희는 그것을 비장애인 중심의 세상이라고 규정하고, 그래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소외하고 그리고 격리시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은 굴러가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비장애인 중심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사회에 편입될 수 있죠. 배운 장애인들 아니면 조금이나 신체적 장애인들, 뭐 이런 장애인 중에서도 성공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제가 만난 장애인들은 그 기준에서는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조건이었고 굳이 그런 조건에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살 수 있는 토지, 영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영토들을 확장시키는 바로 그것이 저는 비장애인 중심의 세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으로서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장애인이었지만은 장애인 운동을 못 만났을 때의 박경석과 장애인 운동을 만나서 지금까지 아직도 견디면서 겪어가면서 장애인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변화는 저는 작지만은 매우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활동가들이 가지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1강이었고요. 이제 2강 다음 시간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